뭐야? 저기 보인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젠틀하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맨날 썸네일이 너무 이제 바이럴해서 너무 이제 격하다.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한 거 안 하고 갈 줄 알았지. 이런 거 해도 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역시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저의 초심이 뭐냐? 초심이 이런 거지. 보일까요? 친구들한테 하면 되게 좋아하던데. 되게 저급해 보인다고 좋아하던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거를 사실 군대에서는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약간 자랑하는 것 같고 조금 사실 민망하고, 그리고 사람이 약간 대학교 이름으로만 이렇게 뭔가 재단되는 걸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대학교 이름을 말하고 다니진 않는데, 참 이게 그 군대라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라는 거를 다 이제 서로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동기들이, 저는 이제 한 23세 갔거든요. 조금 늦게 간 편이에요. 보통 20살부터 가는 친구들도 있고 더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막 형인데 어쨌든 대학교도 좀 좋은 학교고 이러니까 와, 형 서울대야 이런단 말이에요. 저랑 한 일주일 지내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형 서울대야?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말투가 달라져. 진짜 야, 이런 사람도 서울대냐. 약간 저는 사실 그걸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서울대생의 이미지는 조금 노잼이고 꽉 막혔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이제 또 품위가 없어 보이면 그게 또 문제긴 한데, 사람 자체가 품위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 오늘은 일단 3점 끝내드리는 게 목표. 3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죠. 진짜 중요한 문제고, 진짜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5번은 꼭 보셔야 되고, 이거는 뒤쪽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도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 자, 이스토리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사실 진작에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비슷한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올해 수능 특강에도 실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림 가는 2cm, 보면 여기 사방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지금 2cm/년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 어느 해령과 판의 경계를, 해령 찾아야지. 해령을 이렇게 있고, 어떻게 이게 해령인 거 알아요? 그림 나와 있고. 해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이 이제는 안 할게요. 뾰족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cm/년, 얘는 2cm/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AB 영역의 해양판이 여기로 이렇게 팍 들어가는 거죠. 좋아요. 나 보시면은 이 AB 구간에 AB 어디야? 라지 A, 라지 B 찾아야지. 이 구간이라는 거 이렇게 자른 거구나. 그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녀석의 고지작이 줄무늬다. 그죠? 줄무늬가 있고 상당히 대칭적이죠.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령의 키워드는 언제나 대칭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죠. 근데 지원 범위에선 일반적으로 대칭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오는 건 설마 그런 것은 단 판의 이동 속력 일정을 괜히 주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주지 않았을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에서 그 조건을 쓰지 않으면 문제를 잘못 푼 거예요. 잘못 풀었다는 건 답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답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답을 맞췄다 손 치더라도 그건 잘못 푼 거죠. 깊게 풀지 않은 겁니다. 완벽하게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판의 이동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왜 줬을까라는 생각을 잘 한번,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사실 오늘 4문제 풀어드릴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해령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해령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대칭적인 어떤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그 필기노트 페이지가 기억이 나죠?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30km라고 길이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를 알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얘가 얼마 만에 속도로 확장을 했는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보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하셔야 돼. 그죠? 자, 30km를 지금 0살부터 100살까지 30km를 0살부터 100살까지, 그러니까 1.0100만 년이니까 100만 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 해령에서의 확장 속도일 거잖아요. 그지? 근데 얘를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단위가 이게 참 킬로미터고 만년이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거는 딱 봐도 여기 기억선지만 살짝 힐끔 보셔도 센티미터 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얘를 결국에는 센티미터 년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찬찬히 가면 돼요. 자, 처음이니까 다 써드릴게. 30을 이제 킬로미터는 1킬로미터는 1000m죠. 그러니까 1000m로 한번 바꿔. 근데 1000m는 사실 그러니까 미터는 또 100cm죠. 그러니까 100cm로 바꿔. 이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었죠. 또 마찬가지로 100만 년이잖아요. 100만 년이잖아. 만은 0이 4개죠. 만. 그다음에 년. 이렇게 하면은 단위 자체가 지금 딱 바뀌잖아요. 센티미터 퍼 년으로. 그지? 그럼 이제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땡큐. 그러면은 바로 숫자 3만 남고 단위는 그대로 3cm per 년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단위 변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계산하면은 3cm per 년으로 지금 좌우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 계산한 거 잘 써줘야죠. 이렇게 써놓는 거 몇 초 안 걸립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A' 이렇게 자른 거니까 요 해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액션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실질적인 자료라는 거잖아요. 저라면 여기다가 이 3cm per 년 열심히 구하셨는데 쓰겠어. 쓰겠어요. 3cm per 년, 3cm per 년 써주셔야지.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지점 A는 지점 B에 대해서 지금 A는 여기고 B가 여기에 좀 가려졌는데 지점 A는 지점 B에 대해서 좀 위로 이렇게 그냥 두겠습니다. 자, 지점 A는 지점 B에 대해서 서쪽으로 4cm per 년의 속력으로 멀어지느냐? 아니죠. B는 지금 사실 저 A, B 지점은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왼쪽에 있는 게 A고 오른쪽에 있는 게 B잖아요. 그러면은 이 A 지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장 속도가 지금 동쪽으로 3cm 벌어져. 서쪽으로 3cm 벌어져. 매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B 3, 우로 3, 좌로 3 벌어지니까 최종 6cm per 년으로 멀어지겠죠. 그죠? 네, 그죠. 지금 여기서 4cm per 년이라는 저 숫자가 왜 나왔냐? 요 숫자가 왜 나왔냐면은 보라색으로 요 숫자가 왜 나왔냐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이 해령 전체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그림 자체가 오른쪽으로 꼬라박는 이 2를 여기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2cm per 년, 2cm per 년. 그러면은 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답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라고. 저 숫자에 낚이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까지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출을 푸는 방법이고 기출을 푸는 이유고 연계교재를 푸는 방법이자 이유다. 땡! 해령과 C 지점 사이에 해령은 지금 요 라인이죠. 그죠? 요 라인. 거기와 C 지점 여기 있죠. 해령과 C 지점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질 거냐? 어떨까요? 여기가 수렴형 경계니까 꼬라박잖아요.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에서는 해령과 해령을 잇는 판의 경계 말을 그냥 드르르르르 읽지 마시고 얘가 어딘지 찾아야죠. 판의 경계에서는 끊고 해령과 해령 지금 우리가 분홍색 형광펜으로 칠한 이 부분이죠. 이게 해령과 해령인데 얘를 잇는 판의 경계는 지금 어디예요? 잇는 판의 경계는 여기잖아. 요거 뭡니까? 여기 뭡니까? 바로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이 경계에는 보존형 경계고 기본적으로 보존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오레수특에서 얘기하고 있다. 둘은 엄밀히 말하면 주양이동단층과 변환단층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딥하게 안 가셔도 된다. 그래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겠느냐? 지진은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왜냐? 드드드드드드 긁히니까 어긋나니까. 대신 우리가 화산활동이 생기려면 마그마라는 게 있어야 되죠. 보라색으로. 얘 같은 경우는 마그마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은 크게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 압력 감소하거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섭입대에서 해양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때문에 안 녹던 멘틀이 녹는 거. 이거 세 가지. 물에 의한 용융점 감소. 이 세 가지 중에 긁혀서 화산활동 생기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화산활동은 거의 안 생기고 지진은 활발하게 생기고. 그래서 답은 4번. 네,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했냐? 선생님 저 지금 문제 풀었는데 요거 안 썼는데요? 선생님 안 썼는데도 문제 풀리는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답을 맞춘 거지 문제를 제대로 푼 게 아닙니다. 자,
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다. 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다. 즉,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약간 조금 엄밀하게 들어갈. 자,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하는 중인데. 잠시만요.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다가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 말 자체가 안 들어가면 바꿔 말을 선생님 그럼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잖아요. 네, 실제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잠깐만요. 이 순서로 가는 게 좋겠네요. 해설 설명을.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같은 판 내에서도 판의 이동 속도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벡터니까 속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로딩이 조금 걸리는데 뭔 얘기냐면 바로 여기서도 이 자료가 아닌데 판의 이동 방향이 나와 있는 자료가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했냐면 요거 7번. 자, 이거 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점짜리도 여러분 보세요. 3점짜리만 골라 듣지 마시고 2점짜리에서도 빠른 배속으로 하셔도 되니까 조금 얻어갈 거 챙겨 가시라. 보시면 지금 분명히 동일한 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갔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같은 판에서도 분명히 그 가는 이동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은 배경 지식으로 좋겠고요. 또 제가 이거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이 얘기를 또 했냐면 해저 확장설의 자료를 보실 때 자, 판의 확장 속도, 판의 이동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저 확장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대칭이라는 키워드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얘기 했던 거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이 그림만 봐도 이 해령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이긴 한데 완벽하게 대칭입니까? 아니죠. 이 친구는 지금 동일한 라인인데 보라색 라인을 보세요. 이만큼밖에 안 왔고 쟤는 보라색 라인 동안 욱 이렇게 갔죠. 확장 속도 1번, 2번 중에 어디가 빠른 겁니까? 욱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으니까 얘가 빠른 거죠? 네, 얘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판이고 동일한 판은 아니지. 경계가 있으니까 동일한 해령에서 생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칭성을 띠긴 하지만 완벽한 대칭은 아니라고요. 네. 이 자료만 봐도 그지? 그죠? 그렇다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 문제보다는 우리가 뒤쪽에 있는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지금 2cm/년으로 가고 있는 이 친구에 집중을 해봐야 돼. 뭔 얘기냐면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준 가장 큰 이유는 이 좌우 확장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친구가 지금 요 판 영역을 보세요. 지금 사실 이 지역에 판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판이 몇 개 있다 해야 돼? 3개 있다고 해야 됩니다. 판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 영역 판 하나, 요쪽 영역 판 하나, 요쪽 영역 판 하나에서 판 3개 있는 겁니다. 그죠? 판이 3개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해령 전체가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2cm, 동쪽으로 2cm, 이쪽이죠. 동쪽으로 2cm/년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3cm/년으로 확장하죠. 그러니까 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절대적인 움직임은 5cm/년으로 가는 거죠. 왼쪽에 있는 판을 보시면은 얘는 지금 3cm/년으로 서쪽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서쪽으로. 근데 이 전체가 지금 2cm/년으로 동쪽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얘를 반대 방향으로 2cm만큼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cm/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오케이? 절대적인 움직임 속도를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사실은 뭐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1cm/년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왜냐? 얘는 5cm/년으로 이렇게 가고 얘는 1cm/년 조금 적은 속도로 가니까 어떻게 돼? 자,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가운데 있는 판이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고 쟤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오는데 얘가 빨리 가고 얘 느리게 가니까 거리는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해령이라는 발사형 경계가 위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판이랑 이 판 보겠습니다. 이 판이랑 이 판 보시면은 얘는 5cm/년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얘는 1cm/년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판이 오른쪽에 있는 판을 이렇게 탁 덮치죠.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생긴다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자료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 지금 얘도 다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1cm 퍼년, 얘는 5cm 퍼년, 얘는 1cm 퍼년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보시면 느리고 빠르니까 벌어지고, 얘 두 개를 보시면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니까 덮치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경기에서는 여기는 이제 발사형 경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렴형 경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사실 활용 점정. 그래서 도대체 판의 이동 속력은 일정하고 판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양쪽이 똑같다는 그게 뭔 의미냐? 만약에 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잉 이렇게 우길 수 있습니다. 잉 뭐 아니 판의 이동 속도 자체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확장이 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이 판에서 해령이 움직이는데, 이 그림은 조금 문제가 애매하긴 하네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뒤에서 우리 할 거예요. 뒤에서 할 텐데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냥 판 자체 확장 속도가 그대로 이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안. 컷.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하는데, 방금 이거는 이 자료로 얘기하기 좀 그렇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맨인 블랙.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 우리 이거 풀고 있었잖아. 그래서 뒤쪽에 우리 무슨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뭔가 좀 자기 스토리 할 때 조금 뭔가 중요한 거 배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어쨌든 1, 5, 1로 가기 때문에 다 동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여기서는 앞에 있는 놈이 더 빠르게 도망가서 발산이 일어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짧아서 수렴이 일어나고. 그렇구나.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지? 딴 거 뭐 안 했잖아요, 그죠? 맨인 블랙 영화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답은 쉽게 구해줄 수 있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뽑아내줄 수 있으면 참 고맙겠다. 됐죠? 그 다음 8번. 어느 고정된 열점에서, 자, 여러분, 열점은,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열점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요즘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데, 제발 화산섬이 다 열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산섬은 제가 계속 저번 시간 바로 전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드렸는데, 화산섬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점 맞아요. 열점. 그리고 호상열도 빼먹으면 안 되죠. 두 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가원 수능 기출이죠. 두 개 다르다고. 두 개가 다른 거. 오케이? 그래서 열점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뜨거운, 처음이니까 다 써드릴게요. 플룸의 상승 때문인 거고, 호상열도는 뭐예요? 섭입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드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드리면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플룸 구조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판 구조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섭입 때는 보통 대해 혹은 해해 수렴 경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은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각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열점과 호상열도를 막 동일시하거나 얘네를 헷갈리고 얘네가 비교하시는 거는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이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얘네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여러분이 항상 뭔가 안 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약간은 딴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넘겨도 돼요. 근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하는 건데,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라는 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라. 자,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요. 선생님, 제가 진짜 컨디션이 좋으면은 이렇게 막 성적이 잘 나와요. 막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높게 나오고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성적이 좀 낮게 나와요. 막 3등급, 4등급까지도 미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여러분, 그게 컨디션 문제일까요? 아니요. 자, 컨디션 문제로 시험을 못 보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컨디션 문제로 시험을 못 보는 케이스는 뭐냐면, 맨날 전교 1등, 2등 아니면 올 1등급 봤던 애가 수능날 보통 이제 멀리 시험 보러 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같이 임용고시 준비하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잘하던 분들이 이제 시험 장소가 멀리 배정되는 경우에 그 시험 장소의 아침 이동 시간이 불안해서 시험장 못 들어갈까봐 전날이나 한 전전날 혹은 한 일주일, 길게는 숙소를 잡고 거기에 몸을 적응시키는 그 연습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도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 먹고.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 많은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잘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그날 시험 당일 새벽에 그는 그 사람 잠을 자는데 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셌다거나 아니면 히터가 좀 안 켜져 있었다거나 옷이 너무 얇았다거나 아니면 그냥 처음 자는 장소니까 집보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잔 거지.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살 감기 걸리는데 잠도 부족한 채로 수능이나 고시장에 들어갑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못 볼까요? 평소보다 못 보겠지. 평소보다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웬만해서는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조금 못 봐서 한 서영고 한 연고쯤 가거나 의대 낮은 지방대 의대 가거나 아니면 고시 끝물에 붙거나 아쉽게 떨어지거나 이런다고. 이런 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 정말 그 끝판에 뭔가가 어긋나서 안 되는 게 컨디션이 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해라. 뭔 얘기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건 컨디션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아는 유형이 나오면 문제가 잘 풀리는 거고, 내가 모르는 유형이 나오면은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운 좋게 내가 본 시험에서 아는 유형 위주로 나오면 다 맞춰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거고, 내가 정말 모르는 유형만 운 나쁘게 나오면, 운 나쁘다는 표현도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나오면 처박는 거죠, 성적이. 이걸 과연 컨디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공부 부족이죠. 그쵸?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 지적만 하고 해결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모든 유형을 대비하셔야지. 계속 말씀드리죠. 공부를 제대로 깊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대로 깊게 했는데 거기서 나와주면 땡큐!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땡큐! 어이씨, 어려운 거였는데 안 나왔네. 인생 그냥 땡큐! 전 그렇게 삽니다. 할 수 있는 걸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내가 지금 문제점이 뭔지, 과연 그게 진짜로 컨디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공부를 덜 한 건지 답 다 알잖아요. 여러분 2년 뒤면 저랑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뭘 제가 애기처럼 다 뭘 알려줄 필요가 뭐지? 다 어른이 다 컸는데. 그래서 존댓말 써드리잖아요. 아시겠죠? 돌아와서 다시 결국에는 화산섬이라는 걸 보고 여러분, 열정과 호성열도는 다른 거다. 얘네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열정은 풀른 구조론 카테고리에서 배운 거고, 호상열도는 판구조론 카테고리에서 배운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화산섬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냥 두 개를 계속해서 헷갈리고 있는 것 뿐이다. 두 개를 잘 갈라서 공부를 하셔라. 갈게요. 야, 그래서 이 고정된 열정은 당연히 고정돼 있다고요. 당연히 고정돼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왜 고정된이라는 걸 강조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출대 마감에 형성돼 화산암체의 분포님이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분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서 했었죠. 그 화와 열도 ABC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화산암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나이가 점점 줄고 있죠. 여기 0.004 100만 년, 거의 뭐 0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점이 고정된 열점이 지금 여기서 푸슉 쏘고 있는 거지. 시즈 탱크한 시즈 모드한 탱크 아니면 이제 그 제라스 궁수일 때처럼 박혀 있다고. 어디 멘틀과 외의 경계 대충 2,900, 3,000km 정도에 뿡뿡뿡뿡 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 판은 봉쿠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자국이 판에 남는다고. 타점 기록계처럼. 그게 바로 저 섬이라고, 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섬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란히 뚜루룩 생기니까 나열된 섬, 열도, 하와이 열도. 그죠? 다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제가 이렇게 시험지 움직여보라 했잖아요. 두두두두 움직이는데 제가 노트북을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1에서 2로 바뀐 거. 즉, 뭐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거.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볼 거고.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다.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이면 이거는 보통 무슨 문제를 낼 때 나오냐면 고지자기 문제를 낼 때 나옵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린 10점밖에 안 배웠는데 고지자기 뭐야 두 개를 엮는 거죠. 그러니까 3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개념을 싹 스근하게 엮어주면은 보통 3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A가 크다. 자, 요 선지 때문에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진짜 겁나 중요한 것도 하나 합니다. 제발 필기노트에도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복각의 크기 자체는 복각의 크기 자체는 절대값은 그 위도에 비례를 하죠. 위도에 비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시면 진짜로 큰일 나요. 복각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그냥 위도가 아니고 그 지괴, 그 암석, 그 돌덩어리가
생성된 위도입니다. 생성된 위도. 생성된 위도에 그 생성돼서 마그마 온도가 내려가면서 딱 그 자기장에 배열이 됐을 때 그때 그 위도가 이게 정해지는 거지, 기록이 되는 거지. 걔가 그 다음 생긴 다음에 북상 위로 올라가거나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하 하면은 걔가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잔류작이라 했잖아요. 그게 남아있다고. 레미넌트 남아있다고요. 오케이? 남아있는 채로 가니까 우리가 그걸 복기를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걸 돌려서 걔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를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륙 이동하다가 배우잖아요. 대륙 분포의 변화. 여러분 고통 주고 3점짜리 문제 내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각은 그냥 위도랑 비례한다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깊게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생성 위도랑 비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정된 열점. 여기는 열점은 고정돼 있다고. 바꿔 말해 좀 더 여러분 잘 들리게. 고정된 열점이 열점이 쏘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려. 이 열점의 위도와 경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변화가 없다고요. 즉 이 그래프에서 x축 y축 b지점이 아니야. x축 y축 찍어봤을 때 이 좌표값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저기서 계속 쏜다고. 그러면 저기서 생성된 애들의 복각은 싹 다 같겠죠. 다 저기서 다 걔네들은 다 어디? 다 이 지점에서 이 좌표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선생님 근데 얘네 지금 여기 있는데요? 얘는 좀 여기 있는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생성 위도가 중요한 거로. 생성 위도가 얘네가 생긴 데는 어디예요? 생긴 데는 다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 그죠? 다 이 위치에서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들은 다 모두 싹 다 저 생겨있던 이 지점의 복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각을 기억하고 있고 이게 남아있어요. 열점의 복각은 2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침착맨 보는 사람들은 알 텐데 어쨌든 열점의 복각은 2를 기억할 것입니다. 침착맨 형 사랑해요. 네. 호민 형도 사랑해요. 침펄풍 사랑해요. 주재 형도 사랑해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러브콜 와서 저도 침착맨 TV 나가서 궤도 형도 사랑해요. 거기에 뉴진스도 나왔으니까 뉴진스는 언제나 사랑해요. 추도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저는 정승재 선생님도 사랑하고, 네, 오지훈 선생님도 사랑하고, 네, 다 사랑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들 제일 사랑합니다. 네,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네. 저의 사랑 고백. 그래 제일 사랑하는 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아줄게요. 부담스럽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선지예요. 진짜 중요한 선지고. 기억 개념은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니까 정말 꼭꼭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각은 그냥 위도가 아니라 생성된 위도다. 그때의 기록을 기억하고 있다. 복각은 생성 위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복각은 생성 위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같다. 심지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A는 A는 B는 C다. 이렇게 다 같아요. 땡! 얘가 제일 중요해요. C 부근에는 C 어디 갔어? C 지워진 것 같은데 여기죠? 여기 있네. C 안녕. 저 애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제 인스타그램 잘 안 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 그거 보면은 진짜 애기밖에 없어.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좀 교수님 애기들 보러 교수님 댁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도. 네, 어쨌든 이 으르르레 C가 나왔네요. 혼자 진짜 잘 놀죠. 네, C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 이거 뭐로 낚는 거냐면 얘로 낚는 거예요. 얘로. 사실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면은 수발보 중에 수련 발산 보정 중에 발산이겠죠. 근데 애초에 여기랑 헷갈리셨어도 말도 안 돼. 얘는 섭입대라서 일단은 수렴형 경계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열점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는 풀릉구조론이랑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친구다. 헷갈리지 마시라. 땡!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가 풀리네요. 소고법에 의해서 디귿은 당연히 맞은 거일 텐데 현재 이 지역에서 판의 이동은 니은에 가깝느냐? 그죠? 현재는 원래 기억으로 움직이던 애가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에 가깝다. 맞고요. 자, 문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 정말 깊게 하셔야 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퀘스천. 뭐게요? 맞춰봐요. 난 23, 난 수수기. 저 26인데 벌써 아이유 누나 사랑해요. 네, 질문해 보겠습니다. A 지점의 현재 이동 방향은 A 지점 어디지? 여기 있네.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그죠? 왜냐면은 기억 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억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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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정답은 당연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나열된 이 기억 방향이겠죠? 라고 하면 바로 안녕히 가세요. 멀리 배웅 안 나가겠습니다. 뭐예요? 얘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열점이 생겨서 지금 계속 이쪽으로 지금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이 지점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 니은 방향에 나란하게. 아시겠어요? 잘 이해 안 되면 안 돼. 지금 옛날에 움직임 방향이 이 방향이었던 거잖아. A가 이 지점에서 생기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지? 근데 걔가 지금 어느 순간 한 요쯤부터 해가지고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들은 생길 때 당시엔 이거였지만 지금 움직이는 거 물어봤죠. 현재 이동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현재 이동 방향이 아니라 질문을 과거에 이동했던 방향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맞죠. 과거에 이동했던 방향이라고 물어본다면 기억이 맞다고. 과거에는 이쪽으로 움직였지만 현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야, 이렇게 좀 깊고 자세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네. 9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9번은 필기노트를 네. 움직여 버렸네요. 무라님만 하겠습니다. 갈게요. 9번은 어느 판의 경기, 사실 얘는 좀 이걸 풀어드려야 되나? 이 그림은 수특에 있거든요. 수특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래서 해양지각의 용융 때문에 멘틀 용융점이 낮아져가지고 멘틀이 높고 이거 다시 강조드리지만 해양지각이 하는 일은 물 공급입니다.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에요. 얘가 녹긴 녹겠지. 근데 우리가 방점을 찍는 건 얘가 물 공급을 통해 원래 안 녹던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서 멘틀이 녹게 된다. 그래서 녹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녹는 거는 멘틀이 용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멘틀 물질이 녹기 때문에 사실 감람암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명확하지만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성질이 비싼 현무암질이라고 가장 염기성 성질을 띤 친구다. 그 친구가 현무암질 이렇게 있었는데 달라붙습니다. 대륙지각 성질이 유문암질, 화강암질인데 걔가 녹기 시작하죠. 얘가 유문암질이 되겠고 걔네 둘의 믹싱이 일어나면 혼합이 일어나면은 가운데 성분인 안산암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그래프는 그냥 보시고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그림을 이렇게 딱 떼놨을 때 막상 실제 그림을 봤을 때 대답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그냥 넣은 거라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풀어보시길 바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갈게요. 10번 10번이 조금 길 수도 있고요. 11번, 12번은 좀 가볍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나다는 태평양의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태평양의 세 지역에 측정한 지하 온도와 온도. 그리고 축 보실 때 항상 새로운 그림 나오면 X축, Y축 단위. 새로운 그림은 아니더라도 다행히 축척이 똑같죠. 0, 1000, 2000. 이런 걸로 회의 끝이진 않나 봐, 이 문제에서. 다른 거에서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물질의 용융 온도. 지하 온도와 물질의 용융 온도. 우리 이거 공부를 했었던 거죠. 뭐였냐면은 그 마그마가 생성되는 세 가지 원리 할 때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제가 얘는 거의 외우다시피 잘 명확하게 알고 계시라 했죠? 그걸 알았으면 얘네들이 조금 풀 때 해석을 할 때 처음 보는 실질적인 자료라도 생각보다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는 각각 지하 온도와 물질의 온도는 영역 중 하나고, 그죠? 하나는 지하 온도, 하나는 물질이 녹는 온도. 그러니까 뭔 얘기야? 하나씩 매칭을 해줘라. 뭐가 A고 뭐가 B게 맞추라는 거고. 가나다는 각각 해력 열점 삽입대 중에 하나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씩 맞춰봐라 이거죠. 맞춰봐라. 일단 기본적으로 얘 먼저 물어봤고 얘는 또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거니까 얘가 조금 더 쉬워 보여요. 세 개를 다 나열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하 온도랑 물질의 온도, 용융 온도인데 뭐가 지하 온도겠어요? 얘가 지하 온도겠죠. 지하 온도.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제가 항상 축 잘 보라고 했잖아. 0부터 시작하는데 깊이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문제 풀 때. 지표면이라는 뜻이잖아. 반대로 높이가 0이라는 말은 그것도 지표면이라는 뜻이잖아. 지표면에서의 온도가 지금 온도값이 지금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 온도가 그냥 0부터 시작하는 세팅으로 그린 거구나. 만약에 반대로 B가 지하 온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온도가 지금 1200이라는 건데 여러분 안 더워요? 너무 더운데. 집에 온도 1200이래. 너무 덥잖아요. 근데 실제로 덥네요. 또로로로롱.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또 괜찮을 수 있다. A가 지하 온도라는 게 고정이 돼. Oh my야. Turn on chat 카렛 브라우지. No, it's okay. No thanks. I'm full. And you?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물질의 용융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넘어줘야 이제 애들이 액체 상태로 녹을 수 있는 거, 이게 좀 고체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렇게 넘는 부분이 딱 요만큼이죠. 여기만 좀 용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요 진한 그래프가 지하 온도, 지온일 거고, 얘는 물질의 용융점일 텐데, 여기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림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좀 더 높은 온도에 있고, X축 기준에 봤을 땐, Y축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더 깊은 온도에서 이렇게 뭔가 좀 마그마가 생성되는구나.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딱 봐도 일단 지하 온도인데, 지온. 이 녀석이 우리가 아까 지금 가나에서 봤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그려졌지. 얘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요 그림이 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 즉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인 거를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섭입대가 되겠죠. 너무 빠르다. 자, 여러분이 해령 열점 섭입대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사고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해령 열점 섭입대를 굳이 아니야, 이렇게 이거 먼저 합시다.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좀 비슷한 그림이고, 이 그림 하나가 조금 띠용 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안 그려지고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누셔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떡은 뭐예요? 해령 열점 섭입대잖아요. 얘를 결국엔 또 두 개의 카테고리 2대1로 쪼개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쪼개야 될까? 그치. 해령 열점 섭입대 이렇게 쪼개야죠. 왜? 이거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면 해령 열점 섭입대 나눠드렸죠, 제가. 왜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원인이 압력 감소로 인해서 생기고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했죠. 얘 같은 경우는 섭입대는 되게 복잡했지. 기본적으로 여기 자세하게 안 할게요. 개념 강의 아니니까. 생기고 멘틀 물질 용융점 감소로 인해서 올라가서 달라붙으면은 온도 상승으로 생기고.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령 열점 카테고리와 섭입대, 한마디로 얘 온도 감소로 인한 거, 여기는 용융점이나 용융점 낮추는 건 온도 상승인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던 게 낮은 온도를 땡겨줬으니까 얘가 이제 용융점 감소인 거지. 얘가 이제 섭입대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를 각각 해령과 열점으로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열점 같은 경우는 멘틀과 외액의 경계처럼 엄청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깊은 쪽에 있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열점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해령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해령인지 열점인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굳이 매칭을 하라면 해령 열점 섭입되긴 한데, 만약에 저한테 눈 가리고 이렇게 하고서 열점이냐 해령이냐 맞춰봐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꿔 말하면 문제에선 얘가 해령인지 열점인지를 몰라도 풀리게 선지를 구상했을 겁니다. 수련특강 평가원이라면. 네. 볼까요? 한번 진짜 제 말이 맞는지 봅시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가지역이 깊냐? 이거 아까 우리 읽었던 거잖아. 가지역은 여기서 생기는데 나지역은 여기. 훨씬 깊죠? 봐봐. 그냥 깊냐 낮냐만 물어보지, 얕냐만 물어보지, 얘가 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오케이.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다가 두껍냐? 자, 암석권의 평균 두께 하시면은 지금 가지역 같은 경우는 해령이든 열점이든 어쨌든 간에 해양지각 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섭입되기 때문에 대륙지각 하부잖아요. 대륙지각 하부라고. 굉장히 두껍다고요. 네. 두꺼우니까 이 친구는 다지역이 당연히 두껍겠죠. 사실 니은 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해령이라고 해줘야 조금 더 명확하게 풀리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냥 그렇게 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 자료로 어쨌든 매칭을 하자면 해령 열점 섭입대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논란의 여지를 가질 것 같진 않아요. 다지역의 하부에서는 뜨거운 풀림이 상승한다? 이거를 섭입대가 아니라 열점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맞았다고 했겠죠. 땡. 뭐야? 다지역의 하부에서는? 뭐야? 마그마가 생성된 가지역이 깊다. 미안합니다. 왜 말 안 해줬어? 아까 기억할 때 말해줬어야지. 미안합니다. 말을 해줬겠죠? 막 속으로 외쳤겠지. 지금 저거 잘못 풀었는데, 저거 내가 잘못 보나? 답 좀 확인해보고. 말하면서 풀면 사람이 이렇게 좀 실수를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큰 산 다 넘었다. 이거 두 개는 심플합니다. 정말 5분 내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설악산, 울산 바위, 제주도 용두암, 이거 제가 이제 곧 정리를 해드릴 건데, 설악산, 울산 바위는 거의 엔간한 이런
곳은 산은 이제 화강암이라 보셔도 돼. 제주도 같은 경우 현무암이라 보셔도 된다. 단 모든 산이 당연히 화강암이나 뭐 이러진 않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 나타낸 거다. A 염산. 딱 봐도 이 친구가 좀 밝잖아요. 이 친구가 화강암. 딱 봐도 이 친구가 좀 어둡잖아요. 현무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셔야 돼. 축척이 다행히 좀 같네요. 네. 축척이 같아. 축척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뭐가 염이고 뭐가 산입니까? 얘가 염이고 얘가 산이지. 이거 바로바로 안 되면 복습 잘 하셔야지.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A가 맞냐? 아니잖아요. 딱 봐도 밝죠 얘가. 네. 어두운 색 광물, 이 말을 뭐라 그랬죠? 유색 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복습 아주 잘한 거. 밝은 색 광물은 그럼 무색 광물.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마그마 생성 냉각 속도는 A가 느리다. 그쵸? 그래서 애들이 떡진다 그랬잖아. 입자가 조밀 크다고요. 네. 얘네들은 다다다다 빠르게 식어가지고 입자가 뭉칠 시간 없어 세밀 세립질. A, B 모두 마감되는 구달들 이것 때문에 아마 전 넣은 거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좀 틀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 이것도 팁인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A 하나는 염기성, 하나는 그 화강암이고 하나는 현무암이잖아요. 이 A랑 B 자리에 그대로 얘네 말을 넣어줘서 읽어도 맞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평가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화강암과 현무암 모두 마그마가 냉각돼서 굳어질 때 잔류재기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은 현무암과 화강암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제 언지가 없어도 그냥 걔는 잔류자기가 있는 암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배경 지식으로 하나 채워 놓으시라고.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네. 자, 도봉산 같은 경우도 공부하면 알 텐데 이 친구는 화강암이고요. 한탄강 가장 대표적인 현무암이고 우리 2학기 때 지질답사 가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한탄강 가면 이 옆에 그 주상절리들이 그 유명합니다. 그 막 한탄강 쫙 강이니까 일단 리버 이렇게 막 구불구불 있는데 그 양옆에 다 주상절리 팍 있습니다. 여기서 래프팅 우리가 래프팅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 쌤들이랑도 갔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탄강 지질답사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하면서 쌤들이랑 막 같이 타고 막 재밌었는데 저희도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여기 주상절리 도봉산은 화강암이니까 심성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해주시면 된다. 기억은 이거는 이제 화강암 그리고 얘는 현무암. 그래서 양파껍질처럼 된 거 판상절리, 다각형 기둥 모양 주상절리. 그래서 기억은 지하 깊은 곳 오케이. 니은은 뭐냐? 니은은 판상절리는 화강암이 생성되는 과정 이게 아니죠. 생성되는 과정이 아니고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관입이 일어났죠. 그리고 판상절리는 관입이 일어난 후에 판상절리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리을은 화갈 압력감 이거는 니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 선지 때문에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엄밀하게 공부를 하셔라.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관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생긴 거지. 순서를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공부하는 게 이런 것까지 낚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끝났죠. 얘는 5분 내로 샥 하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강 3점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그게 좀 문제들인 자이스토리로 갔는데 솔직히 자이스토리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풀어드릴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고생합니다. 안녕. 뿅. 뿅.